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좀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죠. 예우의 최예지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악, 악기 연주하시는 분인데 네. 이 자리가 좀 긴장되세요? 정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악기 연주할 때하고는 또 다른 또 그 엄습해 오는 그 분위기가 있죠. 네, 오늘 맞아요. 편안하게 그래도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우 비영리 단체 예우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고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지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표인 저를 포함하여서 50여 명의 단원들은 학사와 석사 이상의 클래식 전공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본업에 종사하다가 프로젝트별로 공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단체보다는 느슨한 결합과 자율적인 분위기이지만 마음이 통해야 친구가 되는 것처럼 실력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예우는 예수라는 벗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구처럼 모인 음악인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50여 분의 최혜지 대표를 비롯해서 음악인들이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이제 공통된 목적은 취약계층 어떤 문화 예술을 접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 평상시에는 자기 공연을 하다가 지금까지 몇 회 공연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총 한 13회, 13회 정도 13회. 13회 정도 네, 네,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요즘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장벽을 없애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이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헤드셋을 나눠주고 공연을 함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그런 지역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계셨던 한 학생분이 욕설이 난무하는 정체 모를 음악을 정말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공연을 접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또 인터넷 속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듣지 마, 뭐 따라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공연이 있다고 소개할 만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한 2010년 정도에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그러면 기획을 했네요. 네. 사실 발달 장애인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주말에 문화예술 공연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취약한데 이런 분들을 공연장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과연 또 공연이 될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연주자들도. 네, 맞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저희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저희 공연은 소리를 내도 되고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발달장애인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유지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실 보통의 클래식 공연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었겠지만 저희가 추구했던 베리어 프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보호자분들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시려고 할 때마다 쉿, 그만하고 제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재미있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지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 연주단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우가 좀
먼저 출발을 한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전북 지역 최초로 예우가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은 미약하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지난번이죠. 남원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됐습니까? 남원에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또 민간의 후원을 바탕으로 전 공연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이제 무료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돈이 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소외 지역에 그 베리어 프리 공연이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우 같은 경우에도 도서 상관에서 공연을 펼치거나 또 관객을 개발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후원을 바탕으로 전공연 무료로 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이 확대가 돼서 저희처럼 좋은 뜻을 가진 단체들이 더 깊숙한 소외 지역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뭐 자막을 띄운다든지 네, 우리 맞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이제 다 그 폐쇄 자막 올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또 공연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준비하면서 공연 하나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어려워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표님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단원들은 맞습니다. 다 바쁘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정말 다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그런 발달장애인 센터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희 단체는 이러한 단체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래식 공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발달장애인과 클래식이 그 두 단어가 결합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는 그런 공연 안 가봤어요. 혹시 내지는 저희는 가면은 공연장에 방해만 될 텐데요 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 공연 해왔던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이런 것들이 마련을 했다라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그 공연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선곡은 그럼 어떻게 어려운 곡 하면 또 집중력이 문제니까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선곡은 어떻게 좀 좋아하는 곡들 크로스오버 좀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화 음악 OST라든지 네. 어때요? 일단 저희 공연은 클래식과 그리고 전통적인 국악 그리고 현대적인 마술을 결합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OST나 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곡들로 구성을 하여서 공연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요. 곡의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 해설을 곁들이고 또 곡과 어울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고 입체적이네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술과 율동을 곁들여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원 공연이나 이렇게 함께했던 부모님들 반응이 어땠어요? 자녀들 이렇게 따라왔다가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네. 이게 호평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절과 또 그 거절 속에서 제가 설득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정말 편안한 분위기의 공연이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제 발달장애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센터에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 사업과 이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또 보람이고. 네, 맞습니다. 단원분들은 어때요? 이제 함께하는 분들은? 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음악인으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도 잠시 내려두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눈높이에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낯설어해요. 그런 분위기 자체를. 하지만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발달장애인 분들, 관객분들의 표정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음 공연도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하고 가는 걸 보면은 저희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아이가 이렇게 무대 쪽으로 뭐 연주자 쪽으로 뛰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해프닝이겠지만 그래도 음악회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공연은 공연 도중 제잘제잘 떠들거나 몸을 흔들어도 되는 그런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보호자분들께서 제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비영리 단체 예우의 최예지 대표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바이올린 30년 가까이 연주했다면서요. 이제 네. 개인적인 질문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씩 고비는 온다고 하는데 그 고비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어렸을 네. 때부터 사실 제가 바이올린을 4살부터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요. 엄마가 이런 마음가짐을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정말 잠시 바이올린을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바이올린을 쉬었는데 쉬는 동안 제가 생각나는 게 바이올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을 되고 사실 그때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사실 특별하게 저는 어려움 없이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끈기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취미 생활을 할 것인지 정말 진로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이 순간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 판단을 내릴 때. 왜냐하면 악기라는 게 누구나 다 대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외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빈부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자녀가 바이올린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얘를 취미 생활로 갈 것인지 진로까지 결정할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예술적인 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의 감수성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악보를 보고 기계적으로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악보를 보고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사실 악기라는 게 한 1, 2년만으로 전문가가 되지 않다시피 2, 30년 동안 쭉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아해서 네. 즐기면서 하는지를 제일 빨리 좀 캐치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마지 못해서 끌려가서 맞아요. 학원 다니는지 네. 아니면 레슨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바이올린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내가 선택한 음악의 길이니까 계속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예우로 돌아와서 네. 예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에서 예우라고 했잖아요. 네. 공연장도 이제 좀 어차피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개념이니까 네. 클래식 공연을 공연장을 좀 벗어나서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잔디밭에서 한다든지 네.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요즘 네. 많이 형식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구상해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전시를 하는 그 미술관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도 공연이 하고 싶었기도 했고 말씀하셨던 데처럼 뭐 숲속 그런 공연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그런 데에서 공연을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계속 예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단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음향 장비부터 시작해서 조명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곡과 어울리는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그런 기계 설치부터 정말 많은 부분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도 보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객석이 아닌 부분에 매트를 설치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 문의가 오는 곳들도 있어요. 더러 남원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 타 시군 공연 보고 나서 우리 지역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연 예정된 곳들. 저희 앞으로 공연은 진안, 순창, 정읍, 오. 익산에서의 공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남원, 고창에서의 공연을 포함해서 1000여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것을 올해 전북 순회 공연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또 복지관도 있고 네. 우리 어르신들도 OST 편안한 곡들 들려주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객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소도시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런데 공연장은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발달장애인에서 또 장애인 또 크게는 저희도 노인 쪽으로도 또 전라북도가 또 고령화 사회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니까 고령화 그래서 지역이니까.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왕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 예우를 어떻게 끌고 갈 구상이세요?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는지 해서요. 네. 일단은 전북 순회 공연을 잘 맞춰서 거듭된 발전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단원도 100여 명 정도의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구성을 하여서 공연을 찾아올 예정이고 또 발달장애인 관객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만나 뵈었던 분들을 포함하여서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발달장애인 클래식 축제 수준의 커다란 행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페스티벌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뭐 사회적 기업 모델도 있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음악의 공연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베리어 프리 음악회를 기획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단원들 움직이면은 다 돈이죠. 네, 맞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는데 다 네. 그런 것들이 경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최예지 대표를 믿고 따라와주는 예우 단원분들에게 또 모처럼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네.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면서 우리 단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단원들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공연을 가게 된다면 세팅되어 있는 환경에 맞춰 몸만 가서 잘 연주만 하고 오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연의 특성상 멀리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공인으로서의 프라이드도 잠시 내려두라고도 하고 또 공연장에 가서는 뭐 세팅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거는 것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봉사하는 자세가 없다면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원들을 보면은 이 단원들과 같이 이런 좋은 의미의 공연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말씀 가운데 전공자로서의 프라이드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외파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래도 큰 무대에 섰던 경력이 있는 연주자인데 작은 무대, 여기는 좀 본인이 이제 내려놓는 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무대에 흔쾌히 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공연 일정을 잡다 보면은 이제 여러 단원들이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단원분들 중에서도 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잡히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리허설 일정들을 미루고 저희 공연을 하고 또 저희 공연이 끝나고 바로 또 올라가서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매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크고 좋은 공연장만이 무대가 아니고 작고 볼품 없는 음향 네. 조명이 부족하지만 그런 무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예우 단원분들이 참 따뜻한 분들이 네,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도 요청하는 곳들이 있으면 많이 찾아가서 네. 공연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는 또 시원한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하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라고 하지요. 우리 지역의 공연장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